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혜택과 복지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스마일 토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K 과장입니다. 오늘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얘기하실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 선생님,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생활 9년차 진목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교사생활 중인 김분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교육가족의 똑똑한 재테크 방법은? 입니다. 요즘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할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재테크의 기본은 목돈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목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복리 상품이어가지고 장기적인 재테크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돈을 한 곳에 묶어두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걸 선호해요. 일부 목돈은 안전하게 예적금으로 굴리고 나머지는 CMA, 파킹통장, 금통장 등 다양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목돈 씨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김분산 씨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군요. 두 분 다 재테크 스타일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교육가족에게 효율적인 재테크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예전처럼 이자가 쏠쏠하게 나오지 않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랐지만 정작 예적금 금리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는 게 최선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두 분이 각자 하시는 재테크의 이자율은 어떤가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목돈급여의 이자율은 3.5%예요. 시중에 있는 예적금 상품이 보통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단리 상품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목돈급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이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목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재테크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재직 회원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 바로 목돈급여입니다.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한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고 연복리 혜택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죠. 김분산 씨는 어떠세요? 요즘 은행 이자율 생각하면 3.5%면 좋은 금리는 맞죠. 하지만 변동금리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적금, CMA, 파킹통장 등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2.6%인데 열심히 손품 팔아서 우대 이율 적용하면 3%대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금은 단리 상품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목돈급여는 복리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차이가 꽤 클걸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파킹 통장은 하루만 넣어놔도 연 3% 수준의 이자가 붙는데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재테크 트렌드를 살펴보면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해 김분산 씨처럼 단기로 파킹 통장이나 주식 등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재테크의 정답은 없지만 이번 키워드는 높은 이자율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목돈급여를 이용 중이신 진목돈 씨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앞서 김분산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은 재테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성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김분산 씨 말씀하세요. 이 재테크는 한 가지 상품에만 묶여있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어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저는 예적금은 기본이고 CMA, 파킹통장, 금통장 등 다양하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CMA는 최근에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2%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킹통장은 연 3%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분산 씨는 재테크에 대해 빠삭하신 걸 보니 평소에 경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목돈 씨는 목돈급여 이외에 재테크 하시는 게 또 있나요? 저는 목돈급여 하나로 다양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목돈급여라고 하면 단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목돈급여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금형인데요.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넣으면 가입기간 내에 이자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원금은 해지 시에 받을 수 있고요. 저 질문 있어요.
제가 주식도 좀 하는데 이자를 분할 지급받는다고 하니까 주식의 배당금 같은 느낌인데요. 배당금은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목돈급여는 급여율 그대로 나온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부가금형의 이자 수령 방법은 매 3개월, 6개월, 1년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돈급여 부가금형은 이자 수령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부가금형도 그렇고 제가 지금 소개할 예탁형 역시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탁형은 목돈을 납입을 하면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금형은 정해진 급여율에 따라 부가금을 받으니까 주식처럼 배당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탁형은 예금과 비슷합니다. 두 종류를 합산해서 최소 한 구자부터 최대 300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3억 원까지 예치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유사한 상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다양성으로는 저를 못 이기실 것 같아요. 저는 금융상품 외에 금테크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사생활 초반에 금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와, 금테크까지 하고 계신다니 정말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저도 예탁형과 부가금형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목돈급여에는 또 다른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형인데요. 적립형은 은행의 정기 적금과 비슷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 금액은 최대 1억 원이고 최소 매달 10,000원 이상은 내야 해요. 저는 지금 이 적립형 상품으로 1억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달성을 목표로 재테크를 해봐도 좋겠네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목돈급여는 3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의 지급 방법에 따라 부가금형과 예탁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적립형을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두 분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김분산 씨처럼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진목돈 씨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 하나를 선택해서 3가지의 다양한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이번 키워드에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높은 이자율도 좋지만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안정성 하면 또 제가 자신 있죠.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은행이 파산해도 제 돈은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목돈급여는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그 이상의 금액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 분산 투자는 상품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리스크를 상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있다면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을 나누는 것보다 안전한 한 곳에 맡기는 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한도 없이 보장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이 높은 거죠. 네, 두 분 잠시 진정하시고요. 정리해보자면 김분산 씨의 재테크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진목돈 씨의 목돈급여는 특별법에 의해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안정성 면에서는 두 분 다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안정성에 이어 유동성도 자신 있으시군요. 김분산 씨 말씀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CMA와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그런데 목돈급여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10,000원 단위의 자유로운 입출금은 어렵지 않나요? 통장처럼 10,000원 단위의 입출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중도 인출을 한 나머지 금액에 그대로 복리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CMA나 파킹 통장은 목돈급여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조금 더 하자면, 진목돈 씨가 말씀해주신 중도 인출은 부가금형과 예탁형에 해당되며 1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돈급여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요. 100만 원 단위의 목돈을 예탁형으로 가입을 하면 김분산 씨가 이용하는 CMA나 파킹 통장처럼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해도 시중은행 상품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CMA나 파킹 통장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중도 해지에도 이자를 보장해주는 비율이 높아요. 90일 미만은 이자의 50%,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이자의 80%,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이자의 9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탁형을 90일만 유지해도 2.8%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CMA나 파킹 통장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 평균이 2.75%인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이득인 셈이죠. 오, 그렇네요. 장기적으로는 목돈을 가져가면서 높은 수준의 이자율도 보장되고, 저도 올해부터는 목돈 급여를 좀 활용해야겠는데요. 생각보다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테크 상품이에요. 김분산 씨 어느새 설득당하셨군요. 이번에는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키워드로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시중은행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목돈 급여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맡길수록 안정성이 중요한데 목돈 급여는 그 점에서 더 유리한 것 같네요. 유동성 면에서는 CMA와 파킹 통장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돈 급여 역시 중도 인출을 활용하면 CMA나 파킹 통장처럼 운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 혜택이 계속되어 더 이득인 것으로 보이네요. 게다가 90일만 유지해도 2.8%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돈 급여는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까지 가지고 있어 이번 키워드는 진 목돈 씨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교육가족의 똑똑한 재테크 방법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 각자의 재테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최종 승부는 가려내야겠죠. 이번 토크의 최종 승리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목돈 급여를 얘기해 주신 진목돈 씨입니다. 그럼 진목돈 씨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키워드에서 이겼지만 정말 쉽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김분산 씨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테크는 높은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복리의 힘과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목돈급여의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저는 앞으로도 목돈급여로 똑똑한 재테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요즘은 재테크의 방식이 참 다양해진 걸 알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적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 그 어떤 재테크에도 정답은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재테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적은 돈이라도 빨리 모으기 시작해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를 목돈급여로 시작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오늘 스마일토크에서 말씀드린 목돈급여에 대한 내용은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일토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